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단답, 기사 단답 세 번째 강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 공급 장치 UPS죠. 그래서 원래 명칭이 얘가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이렇게 되죠.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는 역할, 기능 두 가지를 쓰셔 그러면 이게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일단 명칭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잠깐 볼게요. 상용전원이죠. 상용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상용전원을 통해서 부하의 전력 공급을 해줄 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UPS는 정전압 정주파수를 유지하거든요. 원래 전압이 일정하면 주파수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전압을 일정하게 노주기 위해서 여기다 A부하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자동 전압 조정기를 달아서 일정한 전압을 거치는 거고, 무접점 절제 스위치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반도체 스위치 소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일종의 이제 전환 스위치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부하를 공급하고 있다가 그 대신 배터리는 어떻게 돼? 항상 뭐 해야 돼? 상용전원 공급할 때 배터리는 여기 축전지죠. 배터리는 항상 뭐 해야 돼? 충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가면과 동시에 그쵸? 배터리에 전원 공급을 해주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다가 만약에 상용전원이 만약에 죽었어, 그죠? 상용전원 죽으면 이 배터리 갖다 써도 되고, 무슨 말 이해가시죠? 배터리 갖다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상용전원이 자동전압 쪽을 거쳐서 부하를 거쳐서 하는 거고, 그런 거와 동시에 배터리를 뭐 하고 있는 거야? 축전하고 있는 거. 배터리에 충전하고 있는 거죠. 그 대신 스위치는 여기서 이제 이쪽은 죽어 있고 이쪽만 쓰고 있는 거고, 만약에 배터리가 필요하다. 얘가 죽었을 때 배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얘를 끌어다가 쓰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용전원이 죽음과 동시에 이제 발전기를 넣을 때가 있어요. 그죠? 발전기 전원 돌아갈 때, 그죠? 여기서 이것도 당연히 뭐야? 무접점 절제 스위치가 되는 거죠. 얘도 무접점 절제 스위치가 돼서 얘가 죽음과 동시에 이쪽으로 돌아가죠. 돌아갈 때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일 때 배터리는 직류죠. 배터리는 직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가 교류이기 때문에 직류로 바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얘는 컨버터가 되는 거죠. 이제 컨버터를 거쳐서 자, 일단 배터리를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장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얘를 거쳐서 일로 가야 되는데 부하는 교류니까 다시 인버터를 사용하죠. 그래서 인버터는 건 뭐예요? 직류를 교류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 발전기가 만약에 멈췄어. 그렇죠? 멈추게 되면 이 배터리를 가다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동전압 조정기, 무접점 절제 스위치, 컨버터, 배터리, 축전지, 인버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지금처럼 관련돼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렇게 보기를 누르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들어갈 놈이 역할이 뭐냐? 물론 UPS의 목적이 뭐냐? UPS 정의가 뭐냐? 블록 다이어그램에 빈 공간을 채우시오. 라는 경우도 있고, 조금 좀 뭐랄까 좀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UPS의 기능을 쓰고 역할을 쓰고, 두 번째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간단히 설명한 것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와,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이걸 다 그리래. 빠진 거 채운 게 아니라. 야, 그거는 제가 볼 때 자격증이 없는 분인 것 같아. 아니면 자격증을 따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채우는 것도 없는데 이걸 다 그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용전원을 설명하면 상용전원이 부하를 커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용전 정전시 발전기가 부하를 커버하고 있는 거 정전시에. 다만 상용이든 발전기든 배터리를 계속 충전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쓰고 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한 문제 나왔고, 그 이후에는 너무 그 출자하신 분들도 양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박스 넣는 걸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용어의 정의,
컨센트 볼테이지, 컨센트 프리퀀스, 정전압, 정주파수 공급장치, 정전압, 정주파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 CVCF가 뜻이 뭐냐 할 때 이것만 써도 돼요. 정전압, 정주파수 이것만 써도 돼요. 정전압, 정주파수. 물론 CVCF도 이제 정전압과 정주파수를 공급한다라고 해서 뭐 장식해서 써도 되지만 얘가 뜻이 뭐냐, 정의가 뭐냐 하면 정전압, 정주파수 이렇게 쓰면 되고요. UPS가 이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가 되는 거고, 얘가 역할, 기능이 되는 거죠. 기능, 역할. 그래서 평상시와 정전시 두 가지 쓰면 돼요. 평상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CVCF, 정전압, 정주파수 공급하는 거고, 전압을 일정하게 아까 자동전압 조정을 통해서 정전시는 이제 무정전 전원 공급하는 거죠. 정전시에 이제 무정전 배터리를 이용해서 무정전 전원 공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변전 설비입니다. 여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 결선 방법입니다. 삼상결선이죠. 삼상결선인데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실 뭐 델타 델타든 Y든 이 델타 결선과 Y 결선의 특징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말이 조금씩 달라요. 만약에 삼고조파를 제거한다. 뭐 어떤 삼고조파를 제거해서 파형을 이렇게 정연파를 만든다. 다 그 말이에요. 네. 자, 볼게요. 첫 번째, 델타 결선하게 되면 장점. 일단 삼고조파가 없어지죠.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고조파가 제거된다. 그래서 삼고조파가 제거된다. 또 다른 말로 정연파를 만든다. 외형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도 돼. 같은 말이에요, 다. 고주파를 제거하니까 외형파가, 이그러진 파형이 발생되지 않는다. 또는 또 삼고조파 정연파가 만들어진다. 다 같은 말이에요. 삼고조파를 제거한다. 따라서 두 번째, 얘는 지락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거의 지락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접지선 통해서 Y결선처럼 이렇게 지락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유도장애도 없다. 또 중요한 게 한 대가 고장나면 그렇죠. V결선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단점이 있어요. 접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성점 접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고 검출이 어렵다. 이렇게 써도 돼요. 접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검출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전기 동작의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만약에 순환전류가 있다는 얘기는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다 있는 게 아니라 건수비가 다른데든가. 여기 변압기 세 대가 델타니까 여기 한 대, 두 대, 세 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차피 건수비가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건수비가 다르게 되면 순환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실도 발생하지만 과열된 우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과열하겠어. 얘는 이제 중성접 접지가 가능하죠.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검출이 용이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순환전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디에? 고전압 계통. 그죠? 고전압 계통에 유리하다. 고전압 계통에 적합하다. 얘는, 뭐랄까, 델타는 어디? 동력용. 그죠? 동력 부하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얘는 삼고조파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V부결선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Y델타는 뭐 보시면 돼요. 일단은 델타가 이렇게 삼고조파 발생되지 않고 그 다음에 중성점 1차 측에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검출이 용이하다는 얘기죠. 1차 측에. 그 다음에 V결선이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1차와 2차에 30대 위상차가 생겨요. 위상차가 생기니까 결국 여기에 순환전류가 흐르죠. 순환전류가 흘러서 결국 이제 위상차가 순환전류가 흘러서 과열된다. 중요한 것은 위상차가 생긴다는 거, V결선이 안 된다는 거. 근데 막상 하다 보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보호 계전기를 또는 계전기 동작이 확실하다. 사고 검출이 용이하다. 이렇게 써도 되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V결선하게 되면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그쵸. 출력이 루트3 곱하기 한 대 용량이 된다는 거. 특징이죠. 특징. 그 다음에 이용률이 86.6%.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출력을 보게 되면 설비 이용률이 2대고 변압기는 2대인데 출력은 루트 3 VI가 되고 얘는 루트 3 VI가 되겠죠. 그래서
0.866이 된다. 이용률이. 얘는 그쵸. 루트 3분의 1이죠. 만약에 3상의 전원이 나오는데 얘가 루트 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저도 헷갈리네. 출력비니까 2대인데 이게 577 나오겠네. 그죠? 0.577. 이거 지울까요? 여기 57.7%죠. 2대의 용량인 2대인데 나오는 거 1대 용량이니까 출력비가 0.577이 나옵니다. 이용률은 3대의 3상이 나오는 건데 루트 3 값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출력비가. 그래서 요거는 3은 루트 3이 2개죠. 얘가 루트 3이니까 요거 지어지니까 그쵸?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게 86.69, 0.866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델타 Y, Y 델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델타 Y인데 극성을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극성을 안 줬죠.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델타 Y면 자, 델타 Y 했고 델타 했고 Y 했죠. 그래서 Y는 무조건 중성점 접지를 해야 되고요. Y 델타입니다. Y 델타인데 자, 여기 Y가 되죠. 저 델타입니다. 델타가 만약에 저압일 때, 뭐일 때? 저압측일 때는 변압기 2차 측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축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접지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혼축 방지판이 들어갔어. 이렇게 여기에 혼축 방지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접지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축 방지판이 있으면 얘가 보호하기 때문에 접지할 필요 없지만 지금처럼 만약에 혼축 방지판이 없고 여기가 저압일 때, 뭐일 때? 저압일 때. 2차 측이 저압일 때는 반드시 델타일 경우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접지를 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델타일 때 접지를 안 하는 경우 뭐 있을까요? 접지를 안 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죠. 고압일 때. 고압 배전선로는 비접지이기 때문에 혼축 방지 접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압일 때 혼축 방지야. 그 다음에 혼축 방지판이 있는 경우는 접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 이것 빼 나머지는 접지한다. 알아두시고요. 자, 단상이 있고 삼상이 있는데 단상 변압기 병렬 운전 요 두 대가 이제 두 대 변압기 두 대가 몇 대가 두 대가 병렬 운전하는 거예요. 같이 병렬 운전할 때 조건입니다. 첫 번째, 극성. UVW, 극성을 똑같이 맞춰. UV, UV 극성을 똑같이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수비를 똑같이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1차와 2차에 특히 정격 전압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극권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얘네들은 이제 순환 전류가 흐르죠. 만약 같지 않을 경우 극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건수비, 그 다음에 전격 전압 또는 1차, 2차 전격 전압이 같지 않으면 순환 전류가 흘러 전 2차까지 발생해서 그래서 과열이 발생하죠. 근데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지 않으면 바로 뭐죠? 부하 분담이 생기죠. 부하 분담이 생겨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은 쪽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과부하가 생기겠죠. 임피더 작은 쪽에. 그래서 네 가지가 있다. 극, 권, 정, 퍼센트. 이렇게 네 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삼상 같은 경우는 단상 변압기 4개, 단상 플러스에다가 삼상 2가지만 치고하면 돼요. 나와 있죠? 각 변이. 그래서 각 변이, 그 다음에 상회전 방향. 각 변이. 삼상이면 얘가 만약에 L1, L2, L3. 그죠? 각 변이. 그 다음에 상회전. 1, 얘가 A고 얘가 A 제곱이 되죠? 상회전 방향, 각변이 방향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삼상일 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변압기 효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뭐냐? 효율이. 첫 번째, 우리가 부하가 기기 시간에 배웠어요. 동선과 철순이 같았을 때가 효율이 100%에 가깝다 그랬죠. 그때가 뭐예요? 대략 부하가 70% 정도 걸렸을 때. 그래 오히려 70%보다 적게 걸리면 효율이 오히려 떨어지죠. 그래서 무부하 운전. 오히려 무부하 운전하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에 온도가 너무 올라갔을 때, 변압기 효율이 올라가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열이 납니다. 열이 나면, 온도가 올라가면 열이 나면 결국 뭐냐면 전류가 감소해요. 허용 전류가 저항값이 커져서 전류가 열이 나면 저항이 커져. 저항이 커져서 열이 나면 결국 허용 전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 그래서 무부하 운전 주, 그 다음에 무주역, 역률이 떨어졌을 때, 역률이 떨어진다는 얘기 그만큼 리액턴스가 크다는 얘기죠. 리액턴스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무여부전력이 커지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무주역 이렇게 이런 거는 앞대가리 따면 금방 외워져요. 그죠? 무주역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변압기 가부하 운전할 수 있는 방법. 원래 가부하로 운전하면 안 돼요. 근데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원래 자동차도 가속을 하게 되면 안 되죠. 근데 급할 땐 가속을 할 때 그거 똑같이 보시면 첫 번째 주위 온도가 저하됐을 때 온도가 떨어져. 만약에 원래 이제 과부하 걸리면 열이 나거든요. 열이 나면 저항값이 커져서 전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안 좋은데 만약에 온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죠. 겨울 같은데 변압기가 만약에 바깥에 오게 설치해서 겨울이 영하 20도 30도야. 그럴 때는 열이 거의 안 나요. 열이 다시 냉각을 잘 해주니까 결국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전류가 증가하죠. 허용 전류가. 그래서 주위 온도 잠깐 사용했을 때 단시간 짧게 이럴 땐 괜찮다. 열이 거의 안 난다. 그 다음에 일단 요거 볼게요. 온도 상승이 있어. 만약에 부하에 걸리는 따라서 만약에 뭐 70% 걸렸어, 80% 걸렸어, 온도가 뭐 60도, 90% 걸렸어, 뭐 그때 85도, 이렇게 100도 걸렸어, 뭐 90도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온도가 덜 올라갈 때 미달된 경우, 온도 상승이 미달된 경우, 그 다음에 각종 조건이 중복된 경우, 그래서 총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주단, 각온, 주단, 각온 이렇게 이런 것도 앞대가리 따라서 읽으시면 딱 좋아요. 6번째, 변압기 명판이에요. 여러분들 큰 변압기가 있고 여기 명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종류 내가 볼 때는 한 20가지 이상이 있을 것 같아요. 20가지. 그쵸? 가장 만만한 게 뭐야? 삼상, 단상, 그죠? 상의 상. 단상, 삼상. 그 다음에 몇 kV? 삼상 500kV 용량이죠. 전격 용량. 그 다음에 2900, 그쵸? 또 6600, 이렇게. 그 다음에 전압이 있습니다. 여기 안 나왔네요? 전격 전압. 또 있어요. 그 다음에 60Hz짜리 전격 주파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격 전류, 1차 측이 몇 암페어, 22900이니까 어차피 전격 전류.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또는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만 써도 되긴 돼요.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 이렇게 써도 되고, 퍼센트 임피던스 여기 써 있어요. 5.5% 이렇게 써 있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또는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 그 다음에 접속도면 델타나 Y냐, 델타 Y냐 이럴 때 그 접속도가 있어. 그래서 접속도 단자 및 기호 표시. 또 이거 말고 또 뭐 있죠? 제조 연일, 무게, 사이즈, 무게, 사이즈, 제조 회사 이런 거 빼고 허용 온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절연 계급도 있고요. 무게, 사이즈, 무게, 크기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겠지. 그 제조 회사, 뭐 치수, 이런 거는 뭐 빼고. 그러니까 이 중에 여러분들이 5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런 건 사실은 뭐랄까 변압기 생각하면 다 붙어 있으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하게 되면 다 쓸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저것도 있네. 탭. 변압기 탭. 변압기 1차, 2차 탭. 탭 전압. 변압기에 보면 1차와 2차의 탭이 걸리면 거기 탭에 걸린 1단, 2단, 3단, 4단, 5단 탭에 따른 전압이 걸려 있어요. 거기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 중에 5가지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사실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수용률하고 부등률만 나오는데 뒤에 가면 이제 부하율도 있습니다. 수용률에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를 쓰시오. 정의는 이거 쓰면 돼, 이거. 보통 이제 정의를 쓰라고 할 때는 식을 쓰면 돼요. 식에 대한 정의를 쓰면 돼요. 그래서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전력 또는 최대 수용 전력. 그러니까 여기다가 최대 수용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정의를 쓰라. 정의를 쓰면 식을 쓰면 돼요. 식.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전력, 설비 용량에 대한 또는 부하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전력의 비를 백분율로 표현한 거다. 근데 두 번째 의미를 써라 이런 거예요. 식의 의미. 그래서 부하 설비 용량에 대해서 부하 설비 용량을 얼마큼 동시에 쓰느냐. 동시에 사용하는 정도가 됩니다. 누가 됩니다. 얼마큼 동시에 많이 쓰느냐. 설비 용량이 있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부하 설비가 있고 또 수용 설비가 있고 같은 말입니다. 그 중에 얼마큼 최대 전력을 썼을 때 유리니까 최고 사용률도 되지만 얼마큼 동시에 많이 썼느냐. 동시에 전력을 부하 설비를 많이 쓰게 되면 수용률이 커지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좋죠. 수, 최, 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들 술 한 잔 먹으면 그 다음날 술 깰 때 그쵸? 어떤 걸 먹죠? 설탕 같은 거 많이 먹죠. 꿀물, 설탕 이런 거. 물. 수취설. 수취에는 설탕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 전력은 어떻게 구하죠? 설비 용량에다가 그쵸? 수용률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바로 이제 킬로와트가 되는 거고 만약에 KVA로 물어본다 그러면 최대 전력을 그때는 어떻게 돼? 역률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부등률, 전력기기 소비비를 동시에 사용한 정도. 자, 볼게요. 요거는요, 약간 개념이 달라요. 원래 조금 더 구체를 얘기하면, 얘는 이제 한 대가, 얘는 여러 기기거든요. 여러 기기고, 얘는 단독부 할 때 보통 얘기하는데, 전력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정도로, 전력기기를 동시에 사용한 정도로 그 시간대, 계절 등을 나타낸 지수. 얘는 지수가 돼요. 여기 시간대를 그러고 시간, 그렇죠? 전력 소비기기, 여러 기기의 전력 소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정도로서 그때 그 시간, 동시에 사용하는 시간대, 그 다음에 동시에 시간의 계절 등을 나타내는 지수를 우리는 부등률이다라고 해요. 그 대신 이제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거죠. 전력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정도가 되는 거고 따라서 그 정도를 시간대별로 계절별로 나타내는 진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조금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그 얼핏 비슷하죠? 예,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단지 얘는 뭐냐면 여러 기기, 변압기가 예를 들어서 10대가 있다. 그럼 10대가 얼마큼 동시에 사용하느냐. 그게 사용한 정도가 낮 12시부터 2시 또는 여름에 이렇게 나타나는 지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용률은 우리 집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 한 대가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콘센트 부하, 조명 부하 등이 있어. 전등 부하가 있어. 이런 부하들이 얼마큼 같이 사용했느냐. 변압기 한 대에 대해서. 그게 이제 수용률 개념이 되는 거죠. 약간씩 많이 다르죠. 약간씩 많이 다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등률의 식은
합성 최대 전력에 대해서 개별 최대 전력의 합이다. 그 합성 전력은 뭐죠? 합해서 가장 큰 전력. 매달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가장 A, B, C 부하가 가장 많이 쓴 전력을 우리는 합성 전력. 근데 그 A, B, C가 1년 12달 중에 가장 많이 쓴 전력을 개별 최대 전력이죠. 그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놈이 동시에 사용한 전력에 대해서 각 부하가 최대 전력을 사용한 것을 합쳐서 이 비하고 합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나타나느냐. 그래서 보통 얘는 1보다 작으니까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1보다 큽니다. 1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얘는 일단 어떻게 오냐? 부계합, 부계합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계합.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하라. 합성 최대 구하라 그러면 자력금 되겠죠? 그래서 부등률의 개별 수용 최대 전력의 합이고 보통 이제 이 합성자를 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최대 전력 그러면 다 뭐다? 부등률과 관계가 있다 보시면 돼요. 또 부등률을 주고 최대 전력을 구하시오 그러면 다 합성 최대 전력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부등률을 주고 최대 전력 그다음에 최대 부하를 구하라 그러면 뭘 구하라는 얘기야?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변압기용량은 누가 결정하냐? 결국 합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전력을 변압기용량 선정하는 거예요. 근데 변압기가 보통 뭐예요? kVA잖아. 그래서 합성 전력은 이제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역률로 나눠줘야 되겠죠. 효율 주면 효율도 나눠줘야 되죠. 효율은 대부분 나눠줍니다. 효율을 곱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발전기 출력 구할 때 9.8 QH 효율 곱할 발전기 효율 구할 때 9.8 Q 유량 낙차 효율 이거 구할 때만 곱하고요. 그죠? 나머지는 다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공급을 하는 애들은 효율이 떨어지니까 효율만큼 보상해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눠줘야 되죠. 근데 이 발전기 출력은 뭐야? 발전기에서 전기가 나오는 거잖아.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기 때문에 효율이 고려돼서 나오기 때문에 얘는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합성 출력은 어떻게 돼요? 개별 최대의 부등률 나누면 되겠죠? 거기에 역률, 효율 나오면 효율까지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실제 문제를 보면 복잡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부등률이든 수용률이든 부하율이든 문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막상 이거를 풀다 보면 막 헷갈리는 거야. 그게 이제 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수변전 할 때 처음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필기를 붙자마자 바로 이 간연도 수업을 듣기는 조금 부담일 거예요.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실기에 대한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뜨거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실기 기본 강의 좀 기초 강의 들을 때가 있느냐라고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채팅을 하고 막 그래서 소개시켜 준 경우도 있는데. 근데 또 막상 또 고민을 하다가 이걸 계속 들어요. 그래서 또 이 요점을 조금 뭐랄까 빨리 나가지 마시고 천천히 좀 더 기초를 좀 해주면 어떻겠냐. 그러면 이게 사실 간연도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촬영할 때 조금 더 천천히 나가면서 설명을 좀 더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이제 그래프를 다 그리면서 해주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 강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런 거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그래서 원래 이 해설도 원래 안 누르려다가 해설도 지금 여러분들 다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나가는 거니까 알아두시고 또 문제마다 대표 문제가 있죠. 이렇게 대표 문제 같은 것도 풀어보면서 바로바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부하율. 부하율 만약에 이런 거예요. 요것도 부하율의 정의를 쓰시오. 그러면 사실 최대 전력에 대한 평균 값을 100분위로 표현한 거고, 만약에 의미래다. 의미를 쓰시오라고 하면 전력 변동 상태를 알아보는 거예요. 얼마큼 전력이 일정에 생겼는지, 일정에 생겨오지 않는지, 또 전력 변동 상태를 계절별, 시간대별로 분석한 자료를 우리는 부하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부하율의 정의를 쓰시오라고 할 때 이거 써도 되지만 이걸로 써도 돼요, 사실은. 다 같은 말이거든요. 평균 전력과 최대 전력과 평균 전력 비가 만약에 좋으면요, 전력 변동 상태가 거의 없거든요. 다른 건 아니에요. 만약에 최대 전력과 평균 전력의 차가 커서 만약에 부하율이 별로 안 좋아. 그럼 전력 변동 상태가 심하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걸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같은 말이에요. 완전히 이해가 가세요? 만약에 최대 전력값이 평균 전력값이 최대 전력과 비슷해. 그럼 평균 전력이 비슷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학교에서 성적표가 나왔는데 평균 점수가 최대 점수를 맞은 놈들하고 비슷해. 그럼 점수가 골고루 잘 나왔다는지 맥시멈으로. 그럼 반에서 1등이잖아. 그만큼 부하율이 좋은 거잖아요. 같으니까 크기가. 그럼 전력 변동, 그럼 우리 점수표 맞은 변동이 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점수 변동폭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평 최입니다. 부평이 최고죠. 이렇게. 그러니까 평균 전력은 이제 시간당 전력이기 때문에 사용 전력량을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전력에다가 뭘 곱하죠? 그렇죠. 시간을 곱합니다. 그럼 이게 전력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 하루면 24시간, 한 달이면 30 곱하면 되죠. 그래서 보통 평균 전력은 얘는 시간당 전력을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그 평균 최대값을 나누게 되면 그때 부하율이 계산할 수 있다라는. 손실계수는요, 이런 얘기입니다. 손실계수. 손실계수는 부하율 공식하고 똑같아요. 단지 이제 손실계수는 부하율 공식에 여기 보면 최대 전력에 대한 평균 전력이잖아요. 여기다 손실만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손실만 집어넣으면 돼요. 손실만. 그러면 바로 뭐 할 수 있다? 부하율을 계산할 수 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대표 문제가 있으니까 풀어보는데, 부하율도 사실은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중요한 것은 사용 전력량이 시간대, 1시간당 쓴 전력이니까 전체 사용 전력량을 다 계산한 다음에 시간 나누게 되면 1시간 전력이 난다. 그걸 갖다가 이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자, 손실계수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끝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변압기 쪽, 몰드 변압기 장난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